롯데가 형제들의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자, 차남, 아버지 눈밖에 났다고 하는데 귀국한다고 하는데 귀국이 된 건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유해를 파헤쳐서 롯데가의 유해를 파헤쳐서 무려 8억이나 불렀던 도굴범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신동빈 회장 들어왔습니까? 오늘이 이제 기일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기일이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으나 예. 아직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가족들은 다 들어왔는데 신동빈 회장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호 주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내의 어떤 네트워크는 좀 약하니까 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남에 대해서. 차남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아버지 사무실에서 못 오게 아버지가 차단 명령까지 사무실 근처에 못 오게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느라고 좀 뜸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일이라서 기일을 좀 어디서 지금 지낼 것이냐, 제사를 어디서 모실 것이냐,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신동주 장남이 장남 성북동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롯데호텔 그 꼭대기에서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긴 신동주 하더라고요. 장남이 성북동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상황만 쭉 봐서는 이 차남이 약간 가족들 전체로부터 조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조금 뭉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서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동빈 파와 반 신동빈 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신동빈 회장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슨 가족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느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상 지금 서울 롯데호텔 34층에는 가족들 어머니도 와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다음에 형도 있고 그다음에 누나도 있고 지금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구도로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자기의 반대편에 쓴다고 하면 좀 불리할 수 좀 있죠. 불리할 수 있죠. 예. 자, 지금 여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롯데가의 이 재산 싸움을 놓고 국민들은 좀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시청자 의견이 좀 짜증난다. 왜 재벌들 왜 이러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이 게다가요 이게 무슨 토종 기업이다 뭐 이러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롯데그룹이요 말이 좋아 이 한국 기업이지 한국에서 수많은 고용을 하고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동빈 회장 한국말 할 수 있지만 부인은 일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군대 안 갔습니다. 일본에서 이중국적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고요. 그다음에 신격호 회장이나 신동주 형은 아예 그냥 거의 주로 일본에 있고요. 이러니까 이게 뭐 한국의 재벌 그룹의 어떤 그 상속 분쟁이 아니라 일본 그룹 아니냐 이런 지금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양쪽에 다 사실 안 좋은 편입니다. 자, 신동주 부회장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동생을 내친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クーデターという表現は理解ができません。総括会長が自分の権限の行使をしました。総括会長の意思に反しています。無理やり代表取締役になったのは大変残念です。 네, 인터뷰도 저렇게 일본말로 할 정도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답니다.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만 그러니까 서울엔 거의 안 오고 한국엔 거의 안 오고 일본에만 태어나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엔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일본 이름을 한국말로 부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좀 감정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왜 이 차남이 아버지 눈밖에 났는지 이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일단 장남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장남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남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했다가 많이 까먹었다. 네, 1조 원의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이제 백화점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마트 사업을 크게 했는데 1조 원의 적자가 난 걸
아버지 회장, 신격호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신격호 회장의 경로를 탔다.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동빈 회장을 이사해서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주 장남이요. 하지만 신동빈 회장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적자가 나긴 했지만 수백억에 그치고 있고 보고도 다 드렸는데 저거를 신 장남 형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가 좀 총기가 흐려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를 몰아내려고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신동빈 롯데그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께 좀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될 텐데 이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데 이분의 얘기로는 신격호 회장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결정이 분명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 법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동주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시서를 내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일본 롯데홀딩스 가서 했던 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내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지시서를 내걸었는데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그 지시서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의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했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격호 회장이 그 지시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 정시에 속된 말이 좀 나가 있었는지 그거를 신동빈 회장 측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정 다툼이 가더라도 그 의사표시, 그 지시서에 있었던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은 인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신동빈 회장 측에서 조금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 신격호 회장의 의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신동빈 씨가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특성상 하나가 더 숨어 있죠. 그것이 만약에 신격호 회장은 정말 의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다른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동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공세를 펴고 있는 거로 그렇군요. 황스택 기자. 네. 자, 이 두 형제의 어머니죠. 네. 시게미스 하츠코. 네. 이분이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아들 둘을 놓고 이제 뭔가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보니까 어제 이제 사진이 처음 들어왔었는데 보고 야 저분이 좀 간단치 않은 분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 저번에 나이가 신격호 회장도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95세, 94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88, 88세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정정해 보였고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제사 지내러 왔다 이런 것을 뚜렷이 밝힐 정도로 뭐 심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게 건강해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머니의 정서상으로 보면 일단은 좀 장남 쪽에 좀 어느 정도 의중이 가 있는 것이 일단 어머니의 정서가 아니겠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많은 경영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지분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룹 전체의 미래를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극단적인 충돌, 요거를 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낼 수 있지 않냐. 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뭐 끝장을 보지 않는 것이 가족 입장에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 아들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천상철 차장.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붙으면. 두 사람이 붙으면. 그죠? 네. 예.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상의 지배회사의 위치에 있는 광운사, 이 광운사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근데 현재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롯데홀딩스의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신동빈, 신동주 회장은 2% 미만입니다. 저 두 사람 갖고는 안 되고요. 과연 일본 계열사 이사진의 32%, 광운사 32%, 종업원 우리 사주죠. 종업원 지주회사. 여기에 32%의 지분들을 각각 누가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예. 그 싸움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윤사라는 회사가 사실 좀 불투명한 회사고 뭐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일본과 한국을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를 32%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가 제일 핵심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종업원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은 예. 저 우리 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요. 네. 근데 신동주 회장은 저기도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저건 옛날 얘기다. 옛날엔 신동빈 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 편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일본 계열사 및 이사진은 신동빈 편이라는 쪽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광윤사는 지금 어디가 우세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신동주 쪽으로 조금 넘어갔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저게 신격호 회장이 대부분 한 6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까지 파악이 됐었는데 나눠줬군요,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상속이 갔다는 거예요. 예. 상속이 갔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0%, 네. 신동빈 회장에게 25%. 근데 아버지가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지금 신동주 회장 쪽으로 지금 전 부회장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합치면 예. 40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40이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장남 편을 드느냐, 작은 아들 편을 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롯데홀딩스 표가 지분 구조가 확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법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두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건지 좀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법적으로 보면 신동주 씨가 조금 앞서는 거 맞죠. 왜냐하면 신동주 씨가 신격호 회장 모시고 가서 했던 그 행위들이 상법상 무효인 것은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하면 주주총회를 통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싸움이 이제 붙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광윤사를 누가 장악해서 롯데홈택스를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예. 그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신동주, 신동빈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할지는 아직은 안개 속이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사람 중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신격호 회장 돌아가시는 순간 롯데는 신씨 가문 회사가 아니라 시게미스 가문 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다른 이야기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이 도굴 이야기, 그죠? 예전에 이제 이 신격호 회장 부친의 묘를 누군가 도굴을 했었는데, 머리만 갖고 갔다면서요? 네, 참 황당한 건데 이게 재벌, 돈 있는 집안의 어떤 묘만 파간 도굴범의 얘기입니다. 99년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격호 회장의 부친의 묘를 도굴을 해가서 머리만 이렇게 또 떼가서 예. 예, 8억 원을 요구를 해서 5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황당한 건 저게 한 번의 범죄에 그친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아, 2004년 그러네요. 나오자마자 또 한 거죠. 예. 한화 김승현 회장의 조부묘를 또 파헤쳤고요. 또 2010년엔 태광그룹 창업주의 묘를 도굴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회장들이 선친들을 잘 모시기 때문에 저렇게 도굴을 해가면 뭔가 큰 거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묘 근처에 뭐 경비원까지 지금 이제 재벌들이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도굴꾼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스택 기자. 네. 좀 중요한 거 하나 또 봐야 될 텐데 이 롯데가의 신격호 회장의 형제들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농심도 지금 롯데가에서 나온 거고 롯데 관광도 롯데가에서 나온 거고. 근데 롯데가 형제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옛말에 지금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게 있는데 롯데가의 지금 이 장남과 그다음에 이 차남의 싸움이 어떻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격호 총괄회장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지금 선친이 5남 5녀를 넣었는데요. 예. 설명드리면 이제 신춘호 농심회장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 사업에 진출하는 걸 가지고 둘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라면을 지금 신춘호 회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격호 회장은 뭐 안 된다. 롯데에서 또 라면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신춘호 회장이 결국 롯데가에서 나가서 농심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준호 푸르밀 회장 지금 또 나가서 결과적으로 푸르밀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었는데 지금 땅을 두고선 지금 신격호 회장이 이 땅을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신준호 회장은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싸움 끝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예. 형제가의 소송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고요. 그리고 막내가 있는 신정희 동아면세점 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롯데가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놓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신철호라고 둘째 동생분이 있었는데 네. 저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만든 롯데제과 이런 것들을 도장을 좀 이렇게 좀 파서 가짜로 이사를 사퇴한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이렇게 좀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법정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롯데 관광이 롯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롯데에서 별도의 관광회사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제간의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빚어져서 논란이 돼서 그 결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예. 롯데그룹 하면 이제 우리가 껌을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통. 우리가 껌 씹고.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네, 껌. 그죠? 예. 껌 씹고 그다음에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롯데마트 가서 장 보고 롯데 쇼핑하고 그다음에 롯데 영화 보고 거의 뭐 원스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은 부동산 기업입니다. 예. 잠실 롯데월드 있죠. 그다음에 롯데 지금 양평동에 있는 롯데 제과 건물 거기에 이제 홈쇼핑 건물이 올라섰지만 곳곳에 일본에서도 사업을 할 때 신격홍 회장이 곳곳에 땅을 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으로 엄청난 이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면 본인 이름을 사지 않고 동생 이름을 사요. 명의 신탁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형제 간에 분란이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이번 그 형제 가문의 이 분란은 신격호 회장이 좀 자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국민들 보기엔 좀 짜증도 납니다. 저희들도 전해드리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을 정도인데 이 싸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의 5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